이렇게 값이 갖고 와서 저장을 할 때는 우리가 숫자형 변수, 문자형 변수가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와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판다스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개념으로 저장돼서 사용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방법입니다. 데이터를 가져올 때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돼서 갖고 옵니다. 갖고 오는 형식이, 그래서 판다스로 갖고 오는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R을 이용해서 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R을 이용해서 수업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R을 이용해서 하는 거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자, 우리 import 판다스를 갖고 오고요. 얘도 aliasing으로 해서, 즉 약자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aliasing 또는 as 이렇게 하고요. pd로 표기를 합니다. 자, 판다스 해서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얘를 호출해 갖고 오고요. 패키지를 호출해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데이터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우리 연습용 파일을 이쪽에다가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파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실제로 데이터 처리하는 파일이 있으니까 그 파일을 이쪽 데이터베이스 쪽에다가, 이 파일을 이쪽에다 옮겨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안 옮겨져 있네요. 그러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쪽에 옮겨 놓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올려드린 연습용 파일을 이렇게 하면은 요 3개 파일이 이렇게 요 폴더에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옮겨 놓으신 상태에서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를 불러 갖고 와서 변수에다 저장해야 되니까 변수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polite 해주고요. 언더바. 보통 변수 하나만 써도 되는데, 제가 보통 이렇게 처리할 때 데이터 프레임이라든가 데이터를 묶어서 데이터 집합 형태로, 즉 데이터 분석하는 데이터 원본 자체를 이렇게 갖고 와서 처리해 줄 때 저는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이 됐다 그래서 polite 언더바 df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뭐 분석을 할 때 중간중간 과정에서 어떤 결과값들이 나오면 그냥 변수로 우리가 저장을 했다가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호출해 갖고 와서 원본 데이터를 불러 들어 갖고 와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해서 사용할 때 제가 쓰는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렇게 언더바 해가지고 데이터의 어떤 그런 특성 이런 것들을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어떤 경우는 점을 찍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점보다는 언더바 표시해 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 주고요. 자, 변수 형태를 저장해 주는데 얘를 불러 갖고 와야 되겠죠. 판다스 안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함수 또는 메소드 개체를 보시면 read 언더바 csv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건데요. read 언더바 csv는 파일, CSV 파일을 호출해 갖고 올 때 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들어온 데이터는 read polite CSV입니다. 요 이름을 볼게요. 03. 더블 코테이션 파일 이름이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03. 우리 polite.csv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됐다라고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대로 갖고 오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한국어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어로 처리해 줄 때는 우리가 엔코딩을 처리해 주면 됩니다. 엔코딩 해주고요. 이 값을 cp949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영문 버전이기 때문에 이 엔코딩이 굳이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뒤에 연습용 데이터들은 한국어로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복사해서 사용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항상 붙여서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연습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flight underbar df 해서 이 값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flight네요. 자, 이 값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전체 값들이 1000개, 10만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10,000개가 들어와 있네요. 10,000개의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동시에 많은 값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니까 좀 불편하죠.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df 해주시고 여기에 헤드라는 게 있습니다. 헤드를 해주게 되면 앞에 5개만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5개가 좀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 갖고 오고 싶으면 여기다가 헤드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10개가 갖고 오니까 여기다가 입력 개수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헤드에다가 출력할 개수를 넣어주면 되고요. 보통 디폴트로 5개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갖고 오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타입을 한번 볼까요? 우리 타입 어떻게 저장되는지. 자, 이렇게 해주면 판다스로 저장이 되어 있고, 판다스 코어 프레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에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갖고 오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특정한 하나의 열을 갖고 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flight df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꺽쇠 표시해 주시고 요 안에 이렇게 변수 열 이름을 갖고 오면 됩니다. 열 이름을 갖고 올 때 이렇게 꺽쇠 표시로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더블 쿼테이션으로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안에서 우리 month를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특별한 요 한 행만, 한 열만 이렇게 갖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행을 갖고 올 때 타입을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타입 어떤 형식인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자, 판다스인데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 아니고 시리즈 형식으로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이썬 데이터 형식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보면 numpy 배열 형식도 우리가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다스 형식을 가장 많이 사용할 텐데, 판다스 형식에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가져오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근데 이 데이터 프레임 형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리즈가 묶여져 있어서 여러 개의 시리즈가 묶여서서 데이터 프레임 형식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뒤에 가서 데이터 프레임 형식에서 사용되는 그런 메소드들과 함수들과 시리즈에서 사용하는 함수들이 다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가다 저도 헷갈리는데 데이터 프레임 형식에서 사용했던 함수들을 이렇게 시리즈 함수로 갖고 와서 하다 보면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메시지 중에 보시면 시리즈는 이 어트리뷰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생길 텐데, 그럴 때는 이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의 열만 추출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똑같이 사용될 거다라고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 아니고 이렇게 시리즈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데이터를 갖고 왔으니까 이 데이터 갖고 온 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들이 몇 개가 있어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이 데이터 프레임이랑 시리즈가 있는데요.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요 각각의 우리가 그 열들, 즉 시리즈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는데, 이 시리즈들이 어떤 데이터 타입들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df 점 해주시고요. d types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이 각각의 열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 각각의 열에 대한 데이터 타입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month는 우리가 인티저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판다스 배열에서, 데이터 프레임 배열에서는 인티저가 아니고 int64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거에 보시면 판다스의 데이터 형태는 int 인티저 또는 플롯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64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인티저는 정수 형태고요. 플롯은 실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캐리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캐리어 오리지네이션,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값들이 들어와 있죠. 우리가 문자열은 파이썬에서는 str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오브젝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브젝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문자열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로 세로가 데이터가 몇 개씩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볼 때 우리가 numpy 배열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쉐이프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olite df 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shape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행이 10,000건, 그 다음에 변수가 총 10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열의 속성들 확인해 줄 수 있고, 데이터 그 전체적인 구조도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 말고 아예 전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주고 싶은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polite df 점 해주시고요. info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로가 들어갑니다. info라고 가로를 쳐주시면 전체적인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틀을 다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 1000개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컬럼이 10개가 되어 있다,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의 전체적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으면 info 이렇게 해주시고, 행과 열의 개수를 알고 싶으면 shape, 그 다음에 데이터의 속성만 알고 싶으면 dtypes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저장된 데이터 프레임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 해주시고요. 요번에는 우리 데이터의 속성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열 속성들을 갖고 오는 방법들입니다. df 해주시고요. 점, 우리가 그 컬럼명을 갖고 오고 싶을 때는 columns 해주시면 데이터의 컬럼들 값만 이렇게 갖고 오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거 많이 쓸 텐데, 언제 많이 쓰냐면 우리가 데이터에서 요 컬럼들 변수명을 추출해서 따로 추출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컬럼이라고 해서 데이터의 컬럼명만 뽑아서 이렇게 해서 카피해서 쓰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피해서 쓰면 되니까 이런 걸 많이 쓰고요. 아예 이렇게 해서 컬럼명의 값만 우리가 보고 싶을 때는 컬럼스 해주시고요. 여기서 to list라고 해주시면 이 값만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값만 추출이 되는데, 여기서 볼 때 이렇게 값이 컴마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이게 조금 불편하시다 싶으시면 이렇게 컬럼으로 해가지고 요 안에 있는 꺽쇠 표시 있는 요 부분만 카피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to 리스트로 해서 요 값만 갖고 와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컬럼을 갖고 오는데 이 컬럼을 뺀 나머지 이 데이터에 요 데이터 요 값들만 갖고 오고 싶어서 분석할 때 쓰고 싶으시면 요 값들만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df 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values 해주시면 요 값들만 뽑아서 그 배열로 이렇게 추출해서 갖고 옵니다. 배열은 보시는 것처럼 numpy 배열로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numpy 배열로 갖고 오거나 리스트 형태로 추출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특정 경우는 리스트 형태로, 어떤 경우는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numpy 배열로 갖고 오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뒤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계속 분석해서 연습할 텐데 그때 중간중간마다 이런 내용들은 계속 제가 언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 인덱싱 하는 거를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행과 열 추출하는 방법, 인덱싱 추출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flight df head 해서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밑에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고요. 아까 전에 변수명을 갖고 올 때 특정 값을 갖고 올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수명 해주고 이렇게 꺽쇠 표시해서 변수명으로 입력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또 어떻게 갖고 올 수 있냐면 우리가 개체 속성으로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df 점 해주시고요. 여기서 months라고 해서 점 다음에 변수명을 사용하면 이 변수명을 우리가 인식해서 이렇게 해서 갖고 옵니다. 요거하고 우리 조금 전에 했던 방법이 있었죠. 자, 요 방법하고 똑같은 게 자, 이렇게 해서 변수명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요렇게랑 요렇게랑 똑같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열을 하나씩 갖고 올 때 점을 이용해서 갖고 오는 방법도, 그 다음에 이렇게 변수명을 직접 꺽쇠 표시로 해서 갖고 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편한 것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갖고 올 때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러 개 갖고 올 때 쓰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해볼게요. 자, 이제 두 개의 열을 갖고 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months하고 day 두 개의 열만 갖고 올게요.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두 개. 자, 두 개의 열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는 변수명으로 추출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덱싱명으로 번호로 추출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틀린데 두 가지 다 많이 쓰이니까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변수명을 해주시고요. 점 해주시고요. LOC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하나, 또는 ILOC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LOC는 변수명으로 그냥 추출하는 거고요. ILOC는 그 인덱싱의 번호로 추출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한번 해볼게요. LOC 해주시고 꺽쇠 표시해 주시고요. 처음에 데이터 열이 그 행을 갖고 오니까 행은 모두 갖고 오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행을 다 갖고 와라. 그 다음에 열을 갖고 오는데 변수명 열을 할 때는 이렇게 꺽쇠 표시로 이 안에 세부 하나 더 넣겠습니다. 자, 헷갈리지 마시고요. 꺽쇠 표시 앞에는 행, 뒤에는 열. 근데 요 안에 다시 꺽쇠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months, 그 다음에 다시 day, 이렇게 두 가지 값으로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해서 처리해 주면 polite df 이렇게 해서 값을 LOC로 이용을 하면은 변수명으로 그대로 값을 갖고 와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인덱싱, 그 번호로 추출하는 방법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olite df 점 해주고요. 이번에는 ILOC로 해줍니다. 자, ILOC로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열을 다 갖고 오고요. 자, 열을 전체적으로 다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행번호를 하게 될 텐데, 0번부터 이렇게 해서 2개가 아니고 3개를 갖고 와 볼까요? 그래서 1, 2, 3번, 데이트 타임, 디파트먼트 타임까지 갖고 와 보겠습니다. 아니면 데이터먼트 딜레이먼트까지 우리가 갖고 올까요? 하나, 둘, 셋, 4개. 자, 그러면 얘가 0부터 시작이 되죠? 0, 1, 2, 3 이니까 여기까지 갖고 오려고 그러면 0, 1, 2, 3, 4까지 해야지 여기까지 갖고 오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4번까지 해주면, 자,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까지 갖고 오게 됩니다. 자, 우리 이거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죠? 순서가 인덱싱 번호를 잘 기억하시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앞에는 포함이 되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된다. 계속 설명을 드렸죠. 예,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행을 가지고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df 점 해주시고요. ILOC 해주시고 점 해주고 요번에 앞에 0에서 5개까지만 갖고 오고 뒤에는 모든 열을 다 갖고 오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앞에 하나, 둘, 셋, 넷, 5개만 갖고 오고 뒤에는 모든 열을 다 갖고 오고요. 자, 이렇게 처리해주는 방법, 이렇게 처리해주는 방법. 이 앞에가 행이고요. 행번호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이렇게 땡땡해서 아무것도 안 쳐주면 다 갖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번호를 넣고 싶으면 0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처리를 해서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서 행과 열을 갖고 오는 방법이 몇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오는데 아예 드롭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빼고 갖고 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해볼게요. df 해주시고요. 자, 이 값을 우리가 새로 저장을 해서 요거를 빼고 값을 다시 저장을 하려 그러면 오른쪽에 데이터를 처리해주고 다시 자기 거에다 넣어주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해주고요. 드롭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롭. 그 다음에 요번에는 가로입니다. 자, 이렇게 꺽쇠 표시해 주는 거와 가로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잘 구분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드롭은 이렇게 가로로 표시를 해줍니다. 해주고요. 이번에 이렇게 꺽쇠 표시 없이 그냥 polite 이렇게 해주시면 요 polite 요 값을 제외를 하고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행과 열이 있는데 행과 열을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 axis 해주시고요. 이 값을 1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헤더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 결과 값들이 이렇게 제대로 처리가 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polite 요 값이 없어졌죠. 예, 그래서 axis 0과 1에 대한 개념을 잘 보시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